자, 요번에도 공통근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했네, 그지? 자, 근데 아까 전에는 두 식이 다르다. 그러면 공통근은 하나만 존재하는 거야. 여기는 다른 아무 말도 없고, 일단 뭐 공통근이란 말하고 양수 K를 구하시오. 이런 두 가지 정도가 있네. 그러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이 말 때문에 일단 뭐 해야 된다고? 두 식을 무조건 빼야 된다고. 그래서 개수를 양수로 하기 위해서 요 식에서 요 식을 뺄게. 빼면은 7x제곱. kx, kx. 요번에는 미지수가 사라져 버렸다, 그치? 그 다음에 빼면은 마이너스 7은 0. 그럼 x의 값은 x제곱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또는 1. 아, 그러면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건 알 수 없는 거야. 근데 뭐냐에 따라서 공통근이 뭐냐에 따라서 음수인 k도 있고 양수인 k도 있으니까 양수인 k를 구하시오 라고 했네. 그러면 우린 두 번째는 얘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해 볼게. 편한 식이 뭐야? 요 식이 편하네.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k는 요거 두 개 더하면 23이지. 넘기면 마이너스 23. 그러면 k 값은 23으로 양수가 되는 거네. 확인 작업 했네. 요번에는 미지수가 소거됐으니까 인수분해 과정이 생략된 거야. 자, 다음 1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겠지? 마이너스 23. 그래서 여기에서는 모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 너무 쉬운 문제를 했는데? 네. 몰라. 풀고 뭐 질문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 나와 있습니다. 와, 여기서 좀 애들이 문제를 푸는데 되게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데, 왜냐면 숫자가 굉장히 커져버려.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연산을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 일단은 세 줄이 있네. 두 문제를 풀 거야. 일단 앞쪽에서 동아야, 247페이지에서 뭘 풀어볼까? 골라볼래? 1172번 가볼게. 자, 일단 뭐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뭘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해보자.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6이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 안에 이렇게 내접하고 있는 두 개의 원이 존재하겠대.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식 세울 수 있는 게 x 플러스 y가 6이라는 거 이해되십니까? 괜찮으시죠?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는 또 쭉 가서 C1, C2 외접하고 내접하고, C1과 C2의 넓이의 합이 이거다 라고 해냈네, 그지? 그러면 C1의 반지름은 X, C2의 반지름은 Y,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원의 둘레는 2파이 R. 근데 우리는 파이 R 제곱이 필요하죠? 그러면 파이, 둘 다 R 제곱이 있기 때문에 X 제곱, 그 다음에 파이, R 제곱. 요렇게 했을 때 얘가 2분의 37 파이다. 이렇게 나오네. 근데 불행하게도, 제곱수가 나오긴 했는데, 얘를 없앴더니, 뭘 제곱해서 더하면 2분의 37이 나오고 뭐 두 개 더하면 6이 나오냐, 이거를 생각하기가 이제 쉽지 않은 거야, 그치? 만약에 얘가 자연수로 나왔다 그러면은 어떤 제곱수 두 개 더해서 뭐 나온다 아까처럼 유추할 수 있지만 지금 유추를 못해. 어떻게 풀지? 당연히 얘를 x는 또는 y는 해가지고 넘겨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지? 그 수밖에 없어? 그 수밖에 없나? 요거도 될 수 있겠는데? 요거 세 개를 보니까 곱셈 공식으로도 풀 수 있겠는데?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2분의 37은 x 플러스 y의 제곱 36 마이너스 2xy. 괜찮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는 저놈인데, 저놈 x 마이너스 y라는 것은 루트 씌워가지고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 이렇게 해서 요걸 갖다 넣어도 상관없겠다.
연립을 물론 해도 되는 거지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야. 얘가 얼마니? 얘는 2분의 37이지? 얘 넘기면 어떻게 되니? 2분의 마이너스 72 플러스 37.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5가 되겠네? 그러면 이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35 했더니 얘가 1 돼버리네?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괜찮죠? 물론 연립하고 싶은 사람은 연립하고 이렇게 풀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풀어도 될 것 같아. 나는 얘가 보여서 그냥 곱셈공식을 한번 해본 거야. 그 다음 질문이요. 만약에 x-y가 없으면은 저거를 y는 6-x 저런 식으로 대입해 봐야 돼요? x과 y 값을 따로 구할 때 구했을 때도 우리는 마지막 확인 작업은 요걸 만족하는 x, y가 되는 거야. 괜찮죠? 또 질문? 하진이만 질문 있으니까 뭐 한마디 다 아니야. 다른 사람도 질문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얘기를 해. 한숨 그만 쉴래? 시키자. 아니 지민이니까 뭐 너니까. 지민아 73, 74 뭘 풀까? 74요. 74? 그림하고 요것만 하면 되겠다. 자, 지금 건널비가 나와 있다. 지금 얘는 구멍을 뚫었다라고 나와 있나? 그렇네. 구멍을 뚫었다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건널비 중1 문제가 되겠지? 원래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뭡니까?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뭐니? 6. 이놈 새끼들. 도와주는 거지. a제곱이 6개 있네. 그래서 6a제곱. 자, 그런데 요번에는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요거 구멍 뚫리고 요거 구멍 뚫리니까 사라져야 되겠네. 그치? 그럼 두 원의 넓이 2개 곱하기 파이 r 제곱.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구멍을 뚫었으면 안쪽에 원기둥의 옆넓이 요거는 건널비에 포함되는 거다. 안쪽에 이렇게 구멍 뚫린 거 이해돼? 구멍을 팍 뚫었잖아. 네. 그럼 얘는 이면은 당연히 사라지겠지. 그죠. 근데 안쪽에 이렇게 동그랗게 면이 또 있는 거야. 얘도 건널비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저 정육면체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건널비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정육면체가 있으면 저걸 뚫었을 때 그 지금 위아래 구멍이 아니라 그 옆에도 건널비가 포함되는 거죠. 그렇지. 그 정육면체 저 구멍 뚫린 넓이 자체.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원기둥의 옆넓이를 더해줘야 되겠지? 추가됐으니까.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죠. 자, 그럼 밑면의 둘레는 2파이 곱하기 높이 a. 얘가 원기둥의 옆넓이가 되겠네. 괜찮으십니까? 오케이. 자, 근데 지금 얘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 파이가 없는 거하고 파이가 있는 게 있어. 그럼 파이가 없는 게 얘야. 그래서 6a 제곱이 216. 그러면 a의 제곱은 36. 그러면 a의 값은 6이 될 수밖에 없겠네. 길이니까. 교탁을 줄까? 아니요. 저 쪽팔리니까. 아니, 편하게 바라고. 전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요. 근데 그러니까 저게 그러니까 넓이여가지고 저 마이너스 절대 안 되는 거죠. 저 a 제곱이 36 했을 때 a가 6 나왔을 때 마이너스 절대 안 돼. a는 길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파이의 개수가 16이죠? 그러면 파이의 개수가 마이너스 2b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ab. 얘가 파이의 개수가 되겠네, 그지? 얘가 16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볼게. 마이너스 2b제곱. 요건 정리하는 거니까 안 적어도 된다. 플러스 1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은 0.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요거는 적어야 되겠지. 마이너스 6b. 그 다음에 얼마지? 플러스 8은 0. 자, 그러면 b 마이너스 2, b 마이너스 4. 그러면 따라서 b 값은 2 또는 4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지? 자,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될 수밖에 없겠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의 길이가 지금 a인데 지름이 2b잖아. 그치? 그러면 그래서 요 조건이 나와 있지 않더라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야. 시험 문제는 얘가 안 나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2b 했을 때 그게 a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얘는 되지 않고 b는 2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는 15 곱하기 a 6 마이너스 b 2 했더니 답은 60 이렇게 나오겠죠. 좀 신경 쓸 문제네. 레벨 3이긴 해도 뭐 그렇게 못 풀 문제는 아닌데 문제 지문을 잘 읽고 구멍이 뚫렸다 이런 조건을 좀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정도.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유형은 앞쪽에서 풀었던 유형이야. 이 책이 좀 잘 돼 있는 게 계속 반복을 시키는 것 같아. 자, 정수 조건이라고 나와 있지만 일단 부정방정식은 뭐니? 하진아? 네. 부정방정식 한번 들어본 기억은 있을 거야. 부정방정식이 뭐가 부정방정식이니? 그거 아니에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몰라요. 기억이 안 나네요. 수업을 배웠던 거 같은데 진짜. 수업 제대로 안 들었네? 제가 배웠어요.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고. 형사가 부정방정식이 뭐니? 네가 말을 해줘야 저놈을 깔 수 있다. 혹시 기억나니? 아니 뭐 승리 쳐다보지 말고 기억나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 난 부정방정식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오, 그 풀이 방법은 알고 있네. 강제로 인수분해. 오, 그래 강제로 인수분해하는 거 필요해. 내 말은 부정방정식의 뜻. 안 되는 거. 부정이 뭐니? 안 되는 거. 정해지지 않다. 아, 그래서 해가 여러 개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부정은. 해가 없다라는 건 한자어로 뭐니? 네? 해가 없다. 해가 없다? 그럼 한자어. 아니 나이 드신 선생님은 그렇게 할 수도 있어. 해가 무수히 많다. 부정. 해가 없다 했을 때 불능. 가능하지 않다. 불능? 그런 말을 우리 1차 부등식에서 나올 거거든?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할게. 부정방정식은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면 xy 값을 확실히 알려면 방정식도 두 개여야 돼. 그런데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더 작으면 그걸 만족하는 xy 값은 무수히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부정, 정할 수 없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 방정식이다 해가. 그래서 그걸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 다시 해주시면 뭐? 다시 설명해주세요. 선생님 진짜 장난이 아니라 진짜요. 뭐가? 진짜 뭐라고 미지수의 개수가 크면은 미지수의 개수가 두 개가 있는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말이 돼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강제로 인수분해 한다고. 우리가 이런 거 있지. x 플러스 y는 4.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y는 무수히 많을 수밖에 없잖아.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해는 여러 개라고. 근데 물론 자연수란 전제 조건이 있으면은 1, 3, 2, 2, 3, 1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자연수란 전제 조건 말고 정수 조건이 있으면 너무 많아서 뭘 할 수가 없어. 이해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x-3y는 7 이런 식으로 해서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두 개가 나와야지 x값 뭐, y값 뭐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고. 한 쌍만. 근데 지금 이렇게 돼서 부정방정식이 즉 미지수의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적으면 해는 여러 개 나올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푸는 방법은 뭐 하시오? 그래도 하나 한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강제로
인수분해한다. 요거를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제로 인수분해하고 나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어떤 숫자, 이런 식으로 강제로 인수분해하면 이게 딱 튀어나오겠다. 이런 순서를 좀 잘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대기해라. 중요한 내용이다. 어? 정수에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나요? 마이너스 1이 정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이 정수가 아니지 않아요? 다 정수꼴로 나온다고. 그러면은 자, 그리고 정수 조건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할게. 여기에 자연수. 자연수가 나와 있는 문제도 꽤 많아요. 우리 중간고사 범위에 들어가는 유형이 한 300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우리가 대부분은 익숙해져 왔고, 이런 특이한 문제들은 이런 걸 적으라는 이유가 그래도 한 번 더 듣고 더 보고 해서 유형을 외워야 된다는 뜻이야.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풀지 모르면 시간이 흘러가잖아, 그치? 그러면 시험 때 낭패를 먹을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수학도 암기다.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원래는 75번 요게 대표적인 유형이긴 한데 나는 요걸로 좀 가볼게. 이렇게 딱 나와 있을 때, XY에다가 뭐 집어넣을 때, 양의 정수라는 건 무슨 뜻이니? 즉, 자연수란 뜻이 되겠죠, 양의 정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 XY를 집어넣었을 때, 저식을 만족하는 게 뭐가 있을까? 떠오르지 않죠? 떠오르지 않나? 아, 이것이 통법을 해서 몇 개 유추해서 내가 찾아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되게 좋은데 좀 쉽지 않은데? 없나? 없는데요? 진짜 없나? 진짜 없어요. 안 떠오르면 가야지 뭐. 자, 그래서 막막하단 말이야. 뭐 할 것 같니? 처음 출발할 때. 저거요? 응. 저요? 손가락 안 보여? 저 통과할 것 같습니다. 오, 그래. 통분을 하겠지. 보통 분수 나오면 대부분 통분이야. 통분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xy 분의 y 플러스 x. 이거는 4분의 1 가겠네. 두 번째 뭐 할 것 같니? 저요? 너. 제가 계속 할까? 저거 그거는 저거 x로 곱하지 않을까요? 물론 양변에 4xy를 곱한다라고 해도 되고, 얘는 이쪽에 곱해주고 얘는 이쪽에 곱해 x자끼리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관없겠죠? 어차피 약분 내니까 곱하면 4y 플러스 4x 하고 는 xy인데 다 이쪽으로 넘겨. 그래서 마이너스 xy는 0이 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까지가 얘는 더 추가된 문제고, 그 위에 있는 요 문제 있지, 1175번은 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내가 고른 게 요게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정리하는 작업까지도 갔다. 됐니? 자, 그러면 여기서 출발할 때 뭐 하냐면 이제 강제로 인수분해 한다라고 했지. 강제로 인수분해 한다는 건 뭐냐면 묶는 거야. 뭐 공통인수가 얘를 묶어도 되고 얘를 먼저 묶어도 상관없는데, 얘고의 공통인수가 y지? 그러면 y로 묶었더니 4-x가 됐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뭐 하시오? 중요한 거는 다 뒤에다가 4-x를 적고 출발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앞에, 괄호 앞에 뭘 붙여야 된다는 알 수 있겠죠? 뭘 붙여야 되니? 마이너스 4를 붙이면 이렇게 곱하면 4x가 해결돼 버렸네. 그치? 오케이. 요게 생각해야 되는 놈이야. 그러면 상수가 없는데요, 위에는. 그러면 전개했더니 상수 정했더니 마이너스 16이네?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16을 적으면 위의 식하고 동일하겠구나라고 강제로 인수분해하게 만든 거다. 괜찮니, 알지나? 살짝 어려운데요? 어렵지. 너한테는. 자, 잘 봐. 여기서.
당연히 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x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근데 꼭 똑같은 꼴로 고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해. 그래서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y 마이너스 4. 그랬더니 얘를 넘기면 마이너스 16이야.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했으니까 얘가 16이 된다라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잠시만요. 마이너스를 곱했는데. 일단 넘어가요. 넘어가서 갑시다 선생님.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진짜. 강을 건너간 거야. 아니 일단 마이너스를 곱했는데. 4 마이너스 x로 묶으면 y 마이너스 4가 되고 는 마이너스 16이래. 그래서 문자를 먼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곱하고 마이너스 1 곱했다고. 그러면은 지금 마이너스 y 마이너스 4 했다가 왜 마이너스를 안 곱해요? 지금 앞에다가 잠깐만. 잠깐만. 그래, 기다려줄게. 저 때문에 페이를 볼 수 있으니까 계속 진행합시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봐도 모를 텐데. 자, 잘 봐. 양의 정수 자연수라는 것은 x도 1 이상, y도 1 이상이야. 그러면 4를 빼면은 얘도 마이너스 3 이상이고 얘도 마이너스 3 이상이다라는 걸 먼저 도구 봐야 돼. 괜찮니? 자, 그러면 어떤 두 개를 곱해서 16이 나오겠대. 그럼 당연히 요 범위를 만족하는 거 1, 16, 16, 1. 그 다음에 4, 4, 2, 8, 8, 2. 종류는 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먼저 보고 가야 되는 게 부정방정식은 항상 원하는 걸 보고 가야 돼. x, y의 최대값이래. 그러면 x는 클수록 좋은 거고 y는 작을수록 좋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쪽 편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얘보다는 가장 큰 거는 얘가 이거일 때 x값이 20으로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 얘가 됐을 때 y값이 5로 가장 작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 밑에 걸 솔직히 봐주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x값이 20, 그 다음에 y값이 5. 그래서 결국 y분의 x의 최대값은 4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구하는 것도 조금 눈여겨봅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맞는데 근데 저 범위가 어떻게 마이너스 3보다 내가 얘기했잖아, 자연수는 1 이상이라고. 1 이상에다가 4를 빼버리면 마이너스 3 이상인 숫자들만 된다고. 이런 걸 해놓지 않으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6 이런 것까지 다 해버리니까 너무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이거 설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구하는 거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됐니?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디가 이해 안 되는데? 하나 갚아야 되는 이유가 뭐야? 1차 부등식 x가 1 이상이지? 네. 양변에 4를 빼. 그럼 x-4는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이렇게 나오네. 네. 괜찮니? 네.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 자, 그 다음에 물론 뒤에 레벨 3가 있긴 한데 레벨 3가 더 쉽던데? 그래도 하나 가볼게. 자, 승리야, 78, 79 둘 중에 하나 골라볼래? 79번 가볼게. 위의 그림보다는 아래 그림이 조금 더 힘들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직각이라는 게 눈에 띄고, 얘도 길이를 모르고 얘도 길이를 모르네. 근데 이 둘레의 길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지수를 놓는 거야. x, y 이렇게 놓고 출발을 해보겠다라는 뜻이야. 자, 그럼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둘레의 길이라는 것은 x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최대값을 가지기 위해서는 x 플러스 y가 최대가 되면은 당연히 둘레의 길이도 최대가 되겠다, 이런 정도를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걸 먼저 확인하고 가야 돼.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생각을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뭘 하겠니? 네? 뭘 할 것 같아? 아무나 다 얘기해도 괜찮아, 자연스럽게.
책은 보지 말고 칠판만 보면서. 레벨 3래. 소수령이네. 성일고 8점짜리로 나왔대. 예? 진짜요? 아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혹시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막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진짜, 물론 얘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든 문제를 시험 친다 생각하고 풀 수밖에 없어. 또 비디를 그으면 되지 않을까? 그래, 비디를 긋는 이유는 뭐니? 피타고라스 그 90도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선분 B, D의 제곱은 위쪽 삼각형에서는 X의 제곱 플러스 16이 될 것이고, 아래쪽 삼각형에서는 Y의 제곱 플러스 64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왔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풀이할 거는, 일단 문자를 넘겨봤는데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되네? x-y 그 다음에 x 플러스 y 이렇게 되고 숫자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몇이 됩니까? 48 이렇게 되겠네. 괜찮니?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상 x가 y보다 크겠지, 그지? 왜냐면 그걸 몰라도 얘 양수지, 얘 양수지. 그러면 얘가 무조건 양수일 수밖에 없어. 괜찮니? 그러면 어떤 양수랑 양수를 곱해야지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얘도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는 미리 해놨잖아. 왜? 얘가 최대가 되게 하면 된대. 그럼 얼마가 들어가면 되겠니? 길이는 모두 자연수래. xy. 그러면 얘가 48이고 얘가 1일 때 48 되겠네, 그지? 근데 xy가 자연수가 나오는지 봐줘야 돼. 2개 더해서 48 나오고 2개 빼서 1 나오는 두 수는 뭐겠니? 있습니까? 없잖아. 자연수가 안 나오지. 예상했던 거와 다르네, 그지? 그럼 우린 다시 하나씩 줄일 수밖에 없어. 얘가 24고 얘가 2라고 할 수밖에 없네, 그지? 그러면 2개 더해서 24고 2개 빼서 2 나오는 두 수는 뭐가 있니? 없니? 어? 13. 13하고 11이 있네, 그지? 자연수 맞네, 그지? 그리고 양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x가 13, y가 11. 자연수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x 플러스 y가 가장 큰 건 24. 그래서 여기다가 24를 집어넣어서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36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 조건을 다 따져줘야 돼. 그래서 좀 쉽지 않아. 괜찮니? 일단 내려가시고, 유형 하나 남았다. 서술형까지 해오자. 네? 서술형에 그 유형 하나는 들어가지 않아.